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참 복잡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아주 정교하게 읽어내는 현대적인 진단 도구, 바로 KSCR-95의 작동 원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21세기에 이토록 복잡하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단순히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증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가 겪는 고통은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스마트폰에서 손을 못 대는 과의존부터 밤마다 뒤척이는 극심한 수면 부족,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만성 스트레스까지 우리 아픔도 시대에 맞춰서 너무나 복잡하게 진화해버렸죠. 그렇다면 이렇게 얽히고 설킨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이 도구의 진화 과정부터 시작해서요, 그 바탕이 되는 과학적 근거, 마음을 읽어내는 핵심 영역, 점수 해석 방법,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이 순서대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 95. 네,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전체 질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딱 95개예요. 예전 검사들처럼 비슷비슷하고 애매한 질문들로 사람 지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알맹이만 남긴 거죠. 불필요한 건 싹 덜어내고 핵심 문항 95개만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쏙쏙 뽑아내는 아주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검사에 걸리는 시간도 정말 놀랍습니다. 검사를 시작해서 채점하고 결과가 처리되는 그 모든 과정이 길어야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납니다. 진짜 빠르죠? 학교나 기업, 큰 병원처럼 수많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단시간에 파악해야 할 때 이보다 더 기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려 5,000명입니다. 5,000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이 도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2013년 통계청 인구 분포를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이 방대한 표본이 바로 KSCL-95가 한국인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강력한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정신건강평가의 새로운 진화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예전에 주로 쓰던 SCL-90-R이라는 도구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 질환들을 딱딱 한마디 쳐서 나누려는 좀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KSCL-95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신의 정신의학 기준인 DSM-5가 제시한 혁신적인 교차 증상이라는 개념을 싹 흡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수면 위기처럼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고통들을 훨씬 더 예민하게 잘 잡아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형폰에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완벽하게 업데이트된 격이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타당도와 신뢰도의 과학입니다. 이 놀라운 도구를 굴러가게 만드는 통계적인 엔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데이터를 보면 크론바흐 알파라는 지수가 무려 0.93에서 0.94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용어라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 이 검사 도구가 흔들림 없이 엄청나게 일관되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떤 정신건강 영역을 재더라도 늘 똑같이 정확하고 기복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믿고 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줄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발한 게 하나 나옵니다. 바로 타당도 척도라는 건데요. 저는 이걸 일종의 진실탐지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가끔 검사할 때 내 문제를 숨기고 괜히 괜찮은 척 방어적으로 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긍정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또 질문도 안 읽고 막 찍어버리는 비일관성 패턴까지 부드럽고 예리하게 속아내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걸 완벽하게 막아주죠. 진짜 똑똑하지 않나요? 세 번째 파트, 마음을 읽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이 도구가 도대체 우리 마음의 어떤 구석구석을 스캔하는지 살펴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정서 문제 영역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공황 발작은 기본이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까지 아파지는 신체화 증상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아도 누군가 혼자서 매일 밤 남몰래 싸우고 있는 그 주관적인 내면의 고통을 아주 섬세하게 잡아내는 영역인 겁니다.
두 번째는 현실 적응 문제 영역인데요. 이건 내가 세상과 타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주체가 안 되는 조증, 남들을 극도로 의심하는 편집증, 그리고 현실 감각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정신증 같은 것들이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심각한 의학적 개입이 당장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아주 결정적인 조기 경보 레이더 역할을 톡톡히 해주거든요. 자, 이제 이 도구가 얼마나 현 시대에 딱 맞춰져 있는지 볼까요? 바로 현대적 부가의 영역입니다. 요즘 우리 남들 눈치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런 대인 민감성부터 툭하면 잠 못 이루는 수면 문제, 아슬아슬한 자살 충동, 그리고 진짜 요즘 큰 문제인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까지 싹 다 잡아냅니다. 눈에 띄는 큰 병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의 일상을 갉아먹는 진짜 취약점들을 찾아내려고 작정하고 만든 영역이죠. 네 번째 파트, T점수와 프로파일 해석입니다. 이렇게 그려진 마음의 지도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복잡한 심리 데이터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로 T점수라는 일종의 GPS 같은 표준화 시스템을 씁니다. 점수가 40점에서 59점 사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는 흔히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스트레스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60점을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란불이 켜진 거예요. 예방관리가 필요하죠. 만약 70점을 돌파했다? 이건 명백한 빨간불입니다. 일상생활이 마비될 수준이라 당장 전문가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능한 전문가는 절대 숫자 하나만 달랑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척도가 같이 춤을 추듯 움직이는 코드 패턴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 우울 점수랑 대인 민감성 점수가 같이 쑥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우울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남들에게 평가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지쳐서 온 거구나 하고 그 고통의 진짜 뿌리를 싹 캐내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임상 현장에서의 실제적 적용. 이 차가운 숫자 데이터가 어떻게 따뜻한 치료로 이어지는지 보시죠. 전문가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멋진 말이 나옵니다. 불안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분한테 지금 불안장애가 심각하네요. 이렇게 차갑게 쏘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뇌의 알람 시스템이 좀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네요. 어떤가요? 내 잘못이나 내 성격 탓이 아니라 뇌에 잠깐 과부하가 걸린 거라고 공감해 주니까 환자도 훨씬 안심하고 치료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도구의 진짜 힘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내담자는 그동안 막연했던 자신의 고통을 시각화된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스스로 통제감을 얻게 되고요. 치료자는 7일이라는 짧은 윈도우로 이분이 얼마나 잘 회복하고 있는지 역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분들을 미리 찾아내서 비극을 막아내는 아주 든든한 생명 지킴이 게이트키퍼 역할까지 해낸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수치화된 데이터로 사람들에게 진단명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하나 더 붙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따뜻한 거울을 쥐어주고 있는 걸까요? 구조화된 심리평가 데이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치유의 잠재력,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